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항목은요. 낮은 자세로 사회 환원입니다. 사회 환원. 오늘 조국 후보자가 입장 발표한 거죠. 오늘 오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사모펀드하고 그 가족들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기자들에게도 발표 30분 전에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깜짝 발표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 환원한다는 거죠?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면서 그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라면서 좀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기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익법인에 기부를 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익재단이 이 웅동학원을 인수하도록 해서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만 온 힘을 쏟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조국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을 비롯해서 일가족 모두가 웅동학원 관련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정면 돌파, 아무튼 사퇴는 없다 이거군요. 이 조국 후보자는 진심을 믿어주고 지켜봐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기자들이 사과로 봐도 되겠느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은 동일한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청문회까지 가겠다 이 입장은 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죠? 이게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자기 가족뿐 아닌 다른 투자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그동안 해온 바 있는데 그 투자자 중 한 명이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역시 가족 펀드인 거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진 그런 상황이죠. 예. 또 딸의 어떤 스펙 쌓기 문제라든지 또 장학금 받은 거 이런 의혹들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이 촛불 집회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캠퍼스에서 각각 촛불 집회를 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좀 집회를 제안한 이들 중 하나가 이 보수 야당의 당직을 맡은 일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집회는 정치색 배제를 위해서 참가자 발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단체 참여를 막도록 경찰에 순찰 협조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 조국 후보자 딸이 재학 중인 의학전문대학원에 있는 부산대하고 이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벌어진 곳인 단국대에서도 촛불 집회 등의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서울대뿐 아니라 부산대, 단국대까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위기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속상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김혜영 최고위원도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의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청문회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도 하나하나 계속 해명하면서 의혹을 되려 키우는 그런 상황보다는 대중적으로 좀 호소력이 있을 만한 카드를 던지고 해명 기회를 요구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청문회 관련해서 국민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여당 인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국회에서 회동하면서도 아마 이 내용을 논의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안 되면 한국기자협회라든지 방송기자연합회 이런 이제 언론단체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일종의 공개 토론회 같은 것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개최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일종의 침대 축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인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3일은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너무 많다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를 3일 이내 기간에 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 조국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는 3일 꽉 채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청문회 시기에 대해서도 9월 초는 되어야 가능하다라면서 8월 내에는 힘들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또 여당이 청문회 하루만 버티고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판단해서 그걸 막겠다 이런 이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3일 청문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찬 대표가 좀 특유의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3일간 청문회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국무총리도 이틀을 하는데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 한다는 건 청문회를 뭘로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매사에 정치적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리라면서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청문회 일정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정원장의 경우는 이틀
국무위원 등의 장관급은 하루 이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만 이제 부총리급의 경우에는 이틀을 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청문회 일정 이렇게 뭐 3일 하자 안 된다. 소랑설레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여당은 국민청문회식으로 하겠다. 뭐 이러고 맞서고 있는 거로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500조 예산의 시대입니다. 네. 오늘 경제부총리가 발표했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9% 증가한 513조 원대를 편성하는 걸로 작업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해마다 2조 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한다. 이런 계획을 또 재차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이후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제기되는 하방 압력이 여러모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였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또 우리 그 지소미아 파기 이런 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면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 이 점을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일본은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관건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해서 뭐 자동차 철강 관세 부과라든지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2.4%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함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목표치 낮춰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이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개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2% 사이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뭐 박박 긁어서라도 재정을 투입하겠다라면서 목표치 수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기관들이 다 낮춰도 정부는 마지막까지 안 낮추더라고요. 그런 거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